판사님, 할아버지는 억울해요. 이 세상 누구도 할아버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판사도, 심지어 가족조차도. 단 한 명, 12살 손자만이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하며 법정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화면을 2번 누르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사연을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저는 그날 아침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경찰차가 우리 집 앞에 섰어요. 아버지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시는 모습을 12살 손자 민준이가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가요? 민준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버지는 70평생 동네에서 의리의 박씨로 통하던 분이셨어요. 40년간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시면서 외상값 못 받은 게 수두룩했지만 단 한 번도 독촉하신 적 없으셨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야.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나중에 받으면 되지 뭐. 그게 아버지의 입버릇이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3억 원을 받고 땅 명의를 넘겨주기로 했다가 돈만 받아먹고 튀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땅도 없잖아요. 제가 울부짖었지만 고소인 측 변호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계약서가 있습니다. 박 씨 본인 도장이 찍혀 있고요. 3억 원도 박 씨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증거는 명확합니다. 불가능했어요. 아버지는 땅도 없으시고 그런 거래를 하실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버지 도장이 찍힌 계약서가 있었고 아버지 통장에 3억 원이 들어왔다가 나간 기록이 있었어요. 나도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아버지는 유치장에서 고개만 떨구고 계셨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많다고 하셨어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신 지 6개월째였습니다. 변호사는 솔직했어요. 아버님, 승산이 없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합의금이라도 줄여보는 게. 합의금이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요? 우리 가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정말 그러신 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큰형은 아버지 때문에 우리까지 망하겠어요 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모두가 아버지를 의심했습니다. 단 한 명. 민준이만 빼고요. 아빠, 할아버지는 안 그러셨어요. 민준이는 매일 저를 찾아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드려야 해요. 민준아, 아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날 밤, 저는 민준이가 작은 책상 앞에 앉아서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 걸 봤습니다. 민준아, 뭐하니? 할아버지 도와드릴 방법 찾는 거예요. 12살 아이의 공책에는 서툰 글씨로 가득했어요. 할아버지가 그날 어디 계셨는지 알아보기. 계약서가 진짜인지 확인하기. 할아버지 통장 누가 썼는지 찾아보기. 눈물이 났습니다. 모두가 포기할 때 가장 작은 이 아이만이 할아버지를 믿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빠, 저 할아버지 꼭 도와드릴 거예요. 약속해요. 그 작은 주먹을 불끈 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끝까지 싸워보기로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싸움인지를.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민준이 손을 꼭 잡고 법정에 들어갔어요. 아이는 평생 처음 보는 법정에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긴장한 표정으로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왔고 검사가 일어났어요. 피고인 박영수는 2024년 3월 15일 피해자 최모 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겠다며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피해자는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인은 해당 토지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허위 토지임을 알면서도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어요. 증거 1호, 박영수 씨의 도장이 찍힌 토지 매매 계약서입니다. 서류가 화면에 떴습니다. 정말로 아버지 도장이었어요. 증거 2호, 3억 원 입금 내역입니다. 피고인 박영수의 농협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증거 3호, 입금 다음 날 2억 8천만 원이 인출된 내역입니다. 검사가 아버지를 쏘아봤어요. 피고인은 돈을 받은 즉시 인출해 어디론가 숨겼습니다. 전형적인 계획적 사기입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변호인이 일어났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피고인은 초기 치매를 앓고 있으며 본인도 해당 계약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이용당했을 가능성이 증거가 있습니까? 검사가 칼날처럼 끊어 물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없다는 거죠? 재판장님,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피고인이 치매를 핑계로 할아버지는 죄가 없어요. 갑자기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12살 아이를 쳐다봤어요. 앉으세요. 판사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지금 재판 중입니다. 방청객은 발언할 수 없어요. 제가 황급히 민준이를 앉혔습니다. 아이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재판은 일방적이었습니다. 피해자 최 씨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저는 박영수 씨를 30년 전부터 알았습니다. 동네 형님처럼 믿고 따랐죠. 그래서 더 배신감이 큽니다. 최 씨는 눈물까지 보였어요. 박 씨가 좋은 땅이 나왔는데 같이 하자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형님을 믿고 전 재산을 걸었는데 이런 식으로 저를 속일 줄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말씀 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는 모두 아버지에게 불리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은행 방문 CCTV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직접 은행에 가서 2억 8천을 인출하신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피고인, 이 영상 맞습니까? 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영상이 그렇다니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모르겠습니다. 2억 8천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 모른다고요? 검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더 이상의 변명은 시간 낭비입니다. 명백한 사기 행위이며 피고인의 치매 운운은 형을 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민준이가 울었어요. 아빠, 할아버지 감옥 가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잠도 안 자고 뭔가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민준아, 자야지. 아빠, 여기 이상해요. 민준이가 아버지의 통장 사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농협만 쓰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3억이 들어온 건 신한은행 계좌예요. 할아버지 신한은행 계좌 있으세요? 저는 멍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농협 하나만 쓰셨어요. 그리고 아빠, 이 날짜 보세요. 3월 15일이요. 이날 할아버지랑 저랑 병원 갔었잖아요. 치매 검사 받으러요. 맞아. 민준이가 자기 방으로 뛰어가더니 무언가를 들고 왔어요. 이거요. 제가 그날 할아버지랑 셀카 찍었어요. 시간 봐요. 오후 2시예요. 사진 속 아버지는 병원 복도에서 민준이와 웃고 계셨어요. 계약서에는 오후 2시 30분에 계약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그 시간에 병원에 계셨어요.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민준아, 너. 아빠, 우리 할아버지 꼭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 알아요. 그 작은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봤습니다. 이 아이가
혹시 정말로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민준이는 매일 방과 후 도서관에 갔습니다. 법에 관한 책들을 빌려서 읽었어요. 어른들도 어려워하는 법률 용어들을. 12살 아이가 사전을 찾아가며 공부했습니다. 아빠, 증거 능력이 뭐예요? 위증은요? 정황 증거는 왜 약한 거예요? 저도 몰라서 함께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민준이는 공책에 빼곡히 정리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도울 방법들. 병원 기록 확인하기 완료 3월 15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신한은행 계좌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보기. 계약서 도장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돈을 인출한 사람이 정말 할아버지인지 확인하기. 저는 변호사에게 민준이가 찾은 걸 말했어요. 변호사님, 그날 저희 아버지는 병원에 계셨어요. 손자가 사진도 찍었고요. 변호사는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네? 왜요? 사진은 조작 가능성이 있고 병원에 있었다는 게 계약을 안 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음 공판에서 피해자 측이 결정적 증인을 세운다고 합니다. 더 불리해질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가 물었어요. 아빠, 변호사 아저씨도 우리 안 믿는 거죠? 아니야. 괜찮아요. 제가 할 거예요. 며칠 후 민준이가 놀라운 것을 들고 왔습니다. 아빠, 제가 신한은행 가봤어요. 뭐? 민준아, 혼자 거기까지? 은행 아주머니한테 여쭤봤어요. 할아버지 계좌 언제 만들어졌냐고요. 그래서 작년 12월이래요. 할아버지 치매 진단 받기 전이요. 그게 무슨... 아빠, 누가 미리 준비한 거예요. 할아버지를 이용하려고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요, 은행 아주머니가 그러는데요. 할아버지 혼자 안 오셨대요. 누가 모시고 왔대요. 누가? 기억은 안 나신대요. 근데 CCTV 있을 거래요. 다음 날, 저는 민준이와 함께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벽에 부딪혔어요. 죄송합니다. CCTV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함부로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법원 영장이 있으셔야.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억울하게. 은행 직원은 난처해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아빠, 괜찮아요. 우리 변호사 아저씨한테 말씀드려요.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CCTV 확인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설사 누가 함께 있었다 해도 그게 사기의 증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더 충격적이었어요. 피해자 측에서 새로운 증인을 세웠습니다. 증인 김철수 씨 나오세요. 중년 남자가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피고인 박영수 씨의 오랜 지인입니다. 김철수는 침착하게 증언했어요. 3월 초쯤 박 씨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좋은 땅 정보가 있는데 투자할 돈 좀 있냐고 하더군요. 제게도 같이 투자하자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민준이가 또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경고합니다. 판사가 호통쳤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말 안 하셨어요. 저 아저씨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앉지 않으면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민준이를 억지로 앉혔어요. 아이는 울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여유롭게 증언을 이어갔어요. 박 씨는 평소에도 돈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노후 자금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충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민준이가 주저앉아 울었어요. 아빠, 왜 다들 거짓말을 해요? 왜 할아버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빠, 저 사람 목소리. 응? 저 아저씨요. 목소리 들어본 것 같아요. 민준이가 김철수의 뒷모습을 뚫어져라 봤어요. 작년에 할아버지 집에 왔던 사람이에요. 제가 봤어요. 정말? 네. 할아버지한테 뭔가 서류에 도장 찍어달라고 했었어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민준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빠,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할아버지를 이용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온 것 같다고. 민준이는 매일 김철수를 조사했습니다. 학교 끝나면 김철수가 사는 동네까지 버스를 타고 갔어요. 어디서 일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지켜봤습니다. 민준아, 위험해. 그만해. 아빠, 저 사람이 범인이에요. 제가 증명할 거예요. 어느 날 민준이가 흥분해서 돌아왔어요. 아빠, 저 사람이 최 아저씨랑 만났어요. 뭐? 카페에서 돈 봉투 주고받는 것도 봤어요. 제가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사진 속에는 김철수와 피해자 최 씨가 악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빠, 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저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들이 뭔가 발견했어요. 변호사는 민준이의 증거들을 보더니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김철수의 통화 기록과 계좌 추적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민준이를 봤습니다. 이 어린이가 증인으로 나서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민준이가요? 네. 작년에 김철수가 할아버지 집에 왔던 걸 목격했다면 그게 중요한 증언이 될 수 있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할게요. 할아버지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예요. 마침내 세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변호인이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첫째, 증인 김철수와 피해자 최 씨의 관계입니다. 스크린에 민준이가 찍은 사진이 떴어요. 이 두 사람은 사실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서로 모르는 척했습니다. 검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에 있습니다. 이건 어린아이가 몰래 찍은 사진으로 증거 능력이. 변호인 계속하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둘째, 신한은행 계좌 개설 CCTV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작년 12월 아버지가 은행에 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김철수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김철수입니다. 피고인을 은행에 데리고 와서 계좌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셋째, 김철수의 통화 기록입니다. 3월 15일 계약서 작성 당일 김철수는 최 씨와 통화를 7번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결정적인 증거를 꺼냈어요. 김철수의 계좌로 최 씨로부터 5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사건 직후에요. 이에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거래일 수.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변호인 계속하십시오. 재판장님, 이 모든 것은 김철수와 최 씨가 짜고 벌인 사기극입니다. 치매 초기인 피고인을 이용해서 계좌를 만들고 도장을 받아내고 마치 피고인이 사기를 친 것처럼 꾸민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마지막 증인을 신청합니다. 변호인이 민준이를 봤어요. 박민준, 나오세요. 민준이가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너무 작아서. 판사가 의자를 높여줬어요. 선서하세요.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선서했습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벌을 받겠습니다. 증인, 작년에 저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변호인이 김철수를 가리켰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 봤나요?
작년 12월이요. 할아버지 집에 왔어요. 저도 거기 있었어요. 무슨 일로 왔었나요? 할아버지한테 종이에 도장 찍어달라고 했어요. 은행 서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김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이상했어요. 할아버지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저 아저씨가 괜찮다. 형님 돈 되는 일이다라고 했어요. 또 있나요? 3월에도 한 번 왔어요. 그때도 뭔가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잘 모르시는 것 같았는데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아저씨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억지로 도장을 찍게 했어요. 이에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기억은. 저 거짓말 안 해요.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 아저씨가 할아버지를 이용한 거예요.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착하게만 사셨어요. 동네 사람들 도와주고, 저한테도 용돈 주시고, 그런 할아버지가 왜 나쁜 사람이 돼야 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민준아,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어른들이 거짓말해서 할아버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면 그럼 안 되잖아요. 판사도, 검사도, 방청객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민준이가 판사를 똑바로 봤어요. 할아버지는 무죄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철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법정을 나가려 했어요. 잠깐, 증인은 허가 없이 퇴장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제지했지만 김철수는 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저 사람 잡으세요. 법정 경위들이 김철수를 붙잡았어요. 나요. 나. 김철수가 발버둥 쳤습니다. 재판장님, 저 사람의 도주 시도는 명백한 유죄 인정으로. 그때 최 씨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최 씨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김철수가 시킨 겁니다. 박 씨를 이용하면 쉽게 돈을 뺄 수 있다고. 제 빚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법정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민준이는 증인석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저는 달려가서 아이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민준아. 정말 잘했어. 한 달 후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동네 사람들, 언론사, 민준이 학교 친구들까지 왔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피고인 박영수에 대한 사기 혐의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합니다. 저는 민준이 손을 꼭 잡았어요. 아이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죄. 그 순간 법정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민준이가 할아버지 하고 울부짖으며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를 안으셨어요. 민준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법정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어요. 본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매 초기 증상을 악용한 계획적 범죄의 피해자였음을 인정합니다. 특히 판사가 민준이를 봤습니다. 한 소년의 용기와 끈기가 억울한 사람을 구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우리 사법 시스템에 중요한 의미를 남깁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는 건 거대한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판사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단 한 명이라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건이 증명했습니다. 방청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이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김철수와 최 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 아버지가 빼앗긴 돈도 전부 돌려받게 됐어요. 김철수는 아버지의 도장을 몰래 찍어두고
치매가 진행되기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긴 거였죠. 끔찍한 범죄였어요. 하지만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민준이에게 사과하지 않았던 큰형도 모두 왔습니다. 민준아, 큰아빠가 미안했다. 네가 옳았어. 아빠도 미안해, 민준아. 민준이는 씩 웃었어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억울해하시는 게 더 무서웠어요. 할아버지가 민준이를 무릎에 앉히셨어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항상 말했지?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네. 할아버지가 틀렸어. 네? 왜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정직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할아버지가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네가 보여준 것처럼 옳은 일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거야. 포기하지 않는 거란다. 할아버지, 넌 할아버지를 구한 게 아니야. 할아버지가 평생 믿었던 정의를 지켜낸 거야. 민준이가 할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는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저 잘한 거죠? 당연하지. 넌 우리 가족의 영웅이야. 근데요.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영웅 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할아버지가 좋아서요. 할아버지가 억울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맞아요. 민준이는 거창한 정의감이나 영웅심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었어요. 그저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억울해서, 그게 싫어서 12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거대한 부조리를 무너뜨린 겁니다. 지금 민준이는 중학생이 됐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철물점을 운영하시고 치매는 천천히 진행되고 있지만 행복하게 지내십니다. 민준이는 가끔 말합니다. 아빠, 저 나중에 변호사 될래요. 그래? 네. 할아버지처럼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잘 될 거야, 민준아. 저는 확신합니다. 민준이는 훌륭한 변호사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진실을 지키는 건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고, 정의를 실현하는 건 권력이 아니라 용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용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민준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만약 저도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 할아버지는 정말 감옥에 가셨을까요?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포기하지 않은 거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아빠, 세상에는 믿어주는 한 사람이 없어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마 그럴 거야. 그럼 누가 그분들을 도와드려요? 민준이의 맑은 눈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이 아이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법정을 나서는 그날 한 기자가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민준 학생,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주세요. 진실은 반드시 이기니까요. 그 말이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아요. 그날 민준이의 말을 들은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일어설 거라는 것을요.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나아진다고 믿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번의 용기로. 정의는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믿어주는 작은 마음 속에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합니다.